저희는 세밀하게 이제 10팀을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볼 건데요. 저희는 작년 시즌 역순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팀은 키움입니다. 키움은 이제 야구 전문가들이랑 해설위원 예상 10위라고 뽑았는데 일단은 선발 로테이션도 물음표고 어린 선수들이 선발 로테이션을 차지한다는 게 좀 아쉽고, 또 김혜성 선수가 지금 LA 다저스로 진출을 했고 외인 타자 2명을 뽑은 게 조금 리스크가 크다라는 예상이 있어요. 특히 스토브리그 현황을 보면 오선진 선수, 김도영 선수 약간 방출 선수 계약을 하고 특별한 보강이 없었다라는 게 조금 아쉽지만, 이제 외인 선수를 타자를 2명 뽑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조상우 선수가 트레이드로 나가면서 불펜이 좀 위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 키움의 관전 포인트는 아마 선발 로테이션일 것 같아요. 이제 김유나 정현우 이런 젊은 선수들이 잘해줄지, 그리고 또 3루수 성성문 선수가 2루수로 포지션 변화를 하는데 멀티플레이어 성향은 있지만 실책이 조금 있지 않을까. 아쉬운 거는 유격수가 조금 부족해요. 김하성 이후로 강력한 유격수가 없어서 이재상이나 김병희의 큰 성장세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일단 키플레이어는 투수는 정현우 선수를 뽑았어요. 고교 기록은 진짜 미쳤거든요. 피홈런 1개 맞고 4사구를 70이닝 동안 13개밖에 내주지 않아서, 그리고 타자 같은 경우에는 성성문 선수가 작년이랑 같은 활약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포지션에 적응도 하고 홈런도 작년보다 더 많이 한 20개 이상을 때려줘야지 키움이 탈꼴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 키움 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들 이번 시즌은 좀 진짜 진정한 탱킹 시즌이 되지 않을까 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탱킹 시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키움이 홍호인 감독 말대로 올해까지 꼴찌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한 8위, 9위의 성적을 또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작년 9등이었던 NC 다이노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즌부터 팀의 레전드 역할을 했던 이호준 선수가 감독을 맡게 됐습니다. 19단 체제 가운데 유일하게 감독이 바뀐 팀인데 기대되는 부분은 상위 타선 5명, 박민호, 손아섭, 박건우, 작년에 홈런왕을 쳤던 데이비스 플러스 권희동까지 굉장히 탄탄해요. 근데 우려되는 부분은 작년 투수 WAR 및 탈삼진 1위를 달성했던 카이라트를 아쉽게 잡지 못했습니다. 작년 마무리 역할을 수행했던 이용찬 선수 역시 선발로 넘어가면서 아직 마무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 7선발을 또 선언을 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외국인 투수가 2명 다 바뀌었는데 NC가 진짜 외국인을 기깔나게 잘 뽑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하트라든지 패디, 엄청난 외국인을 뽑아왔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외국인을 뽑았을지도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플레이어는 손아섭 선수를 뽑았습니다. 작년 시즌 KBO 최다 안타를 때려내면서 리빙 레전드의 면모를 보여줬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시즌이지 않았나. 또 이번 연도가 FA 계약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반등을 해서 개인과 팀 서로 윈윈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 지난 시즌 이제 최종 순위 8등이었던 이제 하나 이글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번 시즌도 이제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강력한 5강 후보다라고 이제 하나 이글스를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FA 시장에서 또 통큰 투자로 심우준 선수랑 엄상백 선수를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 이글스가 FA 시장에서 과감하게 많은 투자를 해오는 구단이 되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갔던 게, 순위는 계속 이제 하위권에서 좋은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시장에 눈을 돌리면서 뭔가 윈나우도 아니고 그렇다고 리빌딩을 하고 있는 팀도 아니고 뭔가 좀 팀 컬러 자체가 애매해졌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난 시즌 하위권에 있었던 팀들이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전력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번 시즌만큼은 하나가 5강에 진출할 것 같은데, 하나가 꼭 하위권에 맴도는 게 좀 당연하게 생각이 안 들고 하나도 상위권을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주입되어야 되는 시즌이지 않을까. 키플레이어는 이제 투수 쪽에서는 저는 김사현 선수를 생각했는데, 결국 강팀이 되려면 마운드의 힘이 강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하나는 솔직히 선발에 대해서는 딱히 크게 말할 게 없지 않습니까? 외국인 선수 2명에 류현진, 문동주, 엄상백까지만 해도 리그 탑급 선발진을 보유했는데, 이제 마무리 주현상 선수한테까지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김자현 선수가 필승조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제 타자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심우준 선수를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김경문 감독님이 이제 심우준 선수를 1번에 기용한다고 인터뷰에서 말을 했는데, 결국 1번 타자가 해야 되는 역할을 심우준 선수가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많은 출루를 하면서 뒤에 좋은 타자들에게 연결을 해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심우준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나에서 이제 가장 작년에 이슈였던 류현진 선수가 올해도 선발로 등판을 하는데, 올해 류현진 선수가 정말 몬스터로 활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하게 이제 몬스터까지는 아니고 이제 한국인 토종 3선발 역할을 그래도 잘 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예전처럼 구속구나 뭐 그런 엄청난 구위로 압도한다기보다는 정확한 커멘트를 이용하면서 타자들을 잘 흔히 말해서 요리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류현진 선수가 나이가 좀 있더라도 걱정할 부분까지는 아니지 않나. 그래서 류현진 선수는 그냥 딱 제 역할만 잘 해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엔 작년 시즌 7위 롯데자이언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롯데 전력상으로는 뭐 굉장히 좋은 전력으로 평가를 받지만, 봄 이후로 떨어지는 이 팀 순위, 그리고 이게 유지가 중요하다고 모두가 입 모아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봄때라는 별명을 벗어나서 올해는 5강에 들 수 있을지. 일단은 이번에 2대3 트레이드가 가장 롯데 스토브리그에서 이슈가 된 것 같아요. 뭐 정철원 선수, 전민재 선수가 들어왔고, 또 기본적으로 선발 투수 같은 경우에는 뭐 반즈, 데이비슨, 박세웅 정도는 확정이라고 볼 수 있고, 4호 선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뭐 외야는 사실 지금 뭐 수준급 선수들이 있고, 뭐 국가대표 선수들도 있고, 내야는 LG에서 트레이드로 데려온 뭐 손흥민 선수가 작년에 활약을 정말 많이 했었고, 뭐 고승민 선수, 나승엽 선수 너무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다만 이제 유격수랑 안방만인 포수가 문제인 것 같아요. 큰 돈을 투자한 유강남 선수가 올해는 살을 많이 뺐다 하는데 좀 잘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고, 유격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승욱 선수가 살짝은 이제 느낌표가 아니고 물음표인데, 뭐 한태양의 군복기, 이제 트레이드로 온 전민재가 멀티자원이기 때문에 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박진 선수를 뽑았는데, 뭐 지금 스프링 캠프에서 5선발 1순위 후보로 뽑을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발진에 뭐 5선발로서 안정을 가져다 준다면 뭐 박세웅 선수와 함께 롯데의 마운드를 책임져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손흥민 선수를 뽑았는데, 사실 부상 없이 풀타임 경기를 띄워준다면 20에서 25홈런도 칠 수 있는 타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롯데 팬들이 응원하는 윤나고왕과 함께 이제 또 홈런을 많이 쳐줄 수 있으면서, 김태형 감독의 두산 시절에는 뭐 김재환, 오젤 같은 이제 장타력 있는 겉보들이 있는데, 롯데는 지금 겉보가 살짝 부족한데 손흥민 선수가 이 역할을 좀 해주면은 롯데도 충분히 올해 5강을 또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만 들어봤을 때는 살짝 선발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롯데가 이제 스토브리그에서도 굉장히 큰 손을 영입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딱히 영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유망주에서 그걸 기대한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네, 아마 유망주에서 기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김진욱 선수가 군대를 가려다가 결국 못 가게 되었고, 부상 때문에 유망주 김진욱, 박진 선수를 기대해 볼 만하고, 또 나균환 선수나 한현희 선수가 부활을 해준다면 그래도 이 젊은 선수들과 함께 이제 롯데 선발진을 맡아주지 않을까. 근데 이제 확실히 유망주 선수들이 성장을 하고 뭐 승을 올린다는 거는 미지수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가장 롯데의 뭐 선발이나 불펜일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은 5위 결정전에서 아쉽게 역전패를 해서 6등을 한 SSG 랜더스입니다. 2024년 정규 시즌에서 이승용 감독 체제에서 준수한 출발을 했으나 투수들의 부진과 부상 이후로 선발진이 붕괴가 되면서 많은 침체를 겪으며 하위권으로 밀려났었죠. 하지만 시즌 막판에 루키들의 활약과 필승조의 안정감으로 5위 결정전에 진출했으나 KT 위즈와의 경기에서 김광현이 피홈런을 허용하면서 역전패를 당하며 아쉽게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FA에서는 LADR과 최정을 잡으면서 큰 전력 누수는 없고, 또 투수 김민을 영입하면서 투수의 보강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 시즌 주전 라인업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 일단 앤더슨과 화이트 외국인 원투펀치가 선발 1, 2원을 이룰 것 같고요. 또 김광현, 문승원이 중심을 잡을 것 같습니다. 또 5선발로는 송현진, 정동윤 등의 선수들이 경쟁을 하고,
불펜은 노경은, 서진용, 한도솔 등이 필승조를 이루고 트레이드로 김민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또 이제 선발진의 과제는 이제 5원석의 공백을 메우는 것, 그다음에 불펜진은 노경은, 조병헌, 김민의 혹사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야수진에서는 이제 포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이지영, 김민식, 조영우, 이유래가 포수에서 경쟁을 할 거고, 내야는 1루 고명준, 2루 정준태, 박지환, 유격수 박성환, 3루 최정이 맡을 것 같고, 외야는 에레디아, 최지훈, 한유섬이 주점으로 출전할 것 같습니다. 한유섬이 작년에 좀 부진했었던 만큼 하재훈이나 정현승이 대체할 것 같고, 오태고는 이제 내외야를 오가면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뽑은 투타 키플레이어는 일단 투수는 송영진입니다. 사실 송영진은 데뷔 이후 선발 기회를 많이 받았지만 좀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땅볼 유도가 좀 강점이지만 제구랑 구속이 좀 불안한 것이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영진이 좀 고령화되는 만큼 좀 성장을 많이 해줘야 이제 SSG의 미래가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타자는 고명준입니다. 전희산의 부진 속에서 주전 1루수로 도약을 했지만 작년 시즌 중반부터 좀 부상과 부진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파워는 좋지만 컨택과 선구안이 좀 부족한 선수인 만큼 고명준의 성장 여부가 랜더스 타선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축 선수들의 연령대가 높은 것이 가장 큰 단점인데 상위권 경쟁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축 선수들의 베테랑적인 노하우와 루키 선수들의 성장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5위를 한 KT인데요. KT도 2024년 정규 시즌에 시즌 초반에 베테랑들의 부진과 선발진 이탈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6,000명가량의 루키 투수들과 필승조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두산과의 와일드카드에서 최초로 업셋을 이루고 LG와의 준 플레이오프도 5차전까지 끌고 가는 대단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FA에서는 엄상백, 심우준인 선수들이 떠났지만 오원석, 허경민이 합류하면서 부족했던 타자와 투수 모두 보강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5년 예상 라인업은 일단 선발진로는 쿠에바스, 헤이수스의 원투퍼치와 함께 고영표, 소영준이 핵심 선발을 이룰 것 같고 오원석, 원상현과 신인인 김동현 선수가 5선발 경쟁을 펼칠 것 같습니다. 불펜은 우규민, 김민수, 손동현, 이상동이 필승조로 나서며 마무리는 박영현 선수가 맡을 것 같습니다. 야수진으로는 장성우가 주전 포수를 맡을 것 같고 강백호도 포수 기용이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1루는 오재일, 문상철이 번갈아 출전을 하고 2루는 오윤성과 천성호, 그다음에 유격수는 김상수, FA로 영입한 허경민이 선루를 맡을 것 같습니다. 또 외야는 김민혁, 배정대, 로하스 조합이 유지되고 작년에 약간 부진했던 황재균 선수가 1루와 외야를 오가며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시즌 키플레이어는 일단 투수는 소영준 선수를 뽑았는데요. 작년에 이제 부상에서 복귀해서 불펜에서 활약을 했지만 올해는 소영준 선수를 선발로 다시 사용할 만큼 고영표 선수와 함께 로테이션을 안정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타자로는 황재균 선수입니다. 작년에 부진으로 이제 주전 3루수 자리에서 밀려나서 다른 포지션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이제 10kg 정도 감량을 하고 또 많은 훈련을 했다고 하니 재도약을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재균 선수가 내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KT의 미래가 많이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KT는 이제 젊은 투수진이 강점이지만 야수진에 좀 고령화가 많은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포스트 시즌의 진출 여부는 20대 선수들의 성장과 베테랑들이 어떻게 노하우를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산 베어스 작년 정규 시즌 4위를 한번 심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감독 이승엽의 계약 마지막 해입니다. 작년 4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으로 가을 야구에는 진출했지만 와일드카드 최초로 업셋을 당했습니다. 호민 잠실에서 야유를 받기도 하는 굉장히 아쉬운 사태도 있었고요. 기대되는 부분은 작년에는 사실 외국인 선수가 없이 국내 선수로만 치른 경기를 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외국인 농사에서 굉장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굉장한 거금을 투자했는데 다들 메이저리그 혹은 마이너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 또한 작년에는 많은 불펜 투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병헌, 이형아, 홍건희, 최지광, 김태균 등 많은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국내 선발진도 꽤 좋은 편입니다. 지난 시즌에 공동 다성을 차지했던 곽빈이나 국대 자완 최승용 등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주전 3루수인 허경민이 FA로 이제 KT로 이적을 했고
김지호 선수가 이번 시즌 은퇴를 하면서 순식간에 주전 내야수 2명을 잃었습니다. 작년 2루수로 좋은 시즌을 보낸 강성호가 3루수로 이동을 한다고 선언을 했고, 즉 유격수와 2루수는 무한 경쟁 체제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했다가는 뭣도 아닌 그냥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불펜이 굉장히 많이 가동되었기 때문에 올해 역시 그런 현상이 유지된다면 불펜 과부하가 오면서 순식간에 엉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명만 딱 키플레이어를 뽑아주면 김태균 선수인데 작년 시즌 고졸 선수 최다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신인왕을 차지했지만 야구판에 흔히 유명한 소포모어 징크스, 즉 2년 차에는 부진을 한다 라는 그런 징크스를 깨줘야 하고, 이번 시즌 첫 풀타임 마무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좋은 시즌을 보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산 키플레이어는 투수에선 최승용 선수가 키플레이어가 될 것 같아요. 최승용 선수가 선발진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작년에 곽빈 선수 말고는 선발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불펜이 이렇게 과부하가 걸린 거기 때문에 최승용 선수가 이제 10승 가까이 해주면 두산이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타자에서는 3루수로 이동하는 강승호 선수가 작년에 19홈런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잠실에서 3루수가 20홈런 이상 쳐준다면 키스톤 콤비의 이제 성장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내야의 한 축이 되지 않을까. 강승호 선수가 이제 뭐 타격이라든지 수비에서 많은 활약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친구 중에 MLB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콜 어빈 그리고 제이크 케이블 데려왔다니까 이번에 돈 좀 많이 썼겠는데 하면서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어느 정도 실력을 보여줬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콜 어빙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2024년에는 이렇게 기록이 많이 없지만 그 전 시즌 2년 전에는 뭐 메이저리그에서 거의 10승 가까운 승리를 거둔 훌륭한 투수고요. 이제 제이크 케이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콜로라도 주전 이제 외야 3인방에 이제 제 4외야수, 우리 팀으로 따지면 조수행 선수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포지션에서 이렇게 거의 준주전급으로 뛰다가 이제 두산 베어스에 왔기 때문에 정말 메이저리그 커리어는 화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저희 이어서 지난 시즌 3위를 했었던 LG 트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연경혁 감독님도 이번 시즌이 계약 마지막 시즌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2023년에는 지고 있어도 이길 것 같은 분위기와 이기고 있으면 확실하게 잠그는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이제 2024 시즌에는 이기고 있어도 살짝 뒷문에서 불안함이 있기도 했었고, 타이트하게 1점 차, 2점 차로 뒤처지는 경기를 불펜들이 못 지켜주면서 타선이 약한 건 아닌데 후반 가서 따라잡는데 힘듦이 있었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번 시즌 시작 전에 이제 장현식 선수를 FA로 영입을 하고 이정용 선수 군에서 전역해서 복귀를 할 예정이고, 유영찬 선수나 한덕주 선수도 이제 후반기 전 그쯤을 예상으로 복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키플레이어는 그래도 이제 정우영 선수와 박혜민 선수지 않을까. 이제 불펜이 이렇게 전력이 살짝 빠져있는 그 봄과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시즌을 정우영 선수가 가장 옛날 모습만 보여준다면은 좀 무난하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가 뽑은 투타 키플레이어는 일단 투수는 손주영 선수입니다. 저는 손주영 선수가 LG에서 가장 주목받아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연경혁 감독이 개막전 1선발로 낙점했을 정도로 가장 기대를 받고 있고, 저는 손주영 선수가 국가대표급 투수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보인다고 생각해서 내년 손주영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따라 LG의 미래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타자는 문성주 선수입니다. 문성주 선수는 사실 타격 실력은 검증이 잘 되어 있는데 좀 부상이 많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부상 때문에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올해는 이제 주루 부담을 줄이면서 꾸준한 타율을 유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성주 선수의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내는 것이 LG의 가장 중요한 타선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으로 지난 시즌에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아쉽게도 준우승을 했었던 삼성 라이온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2024 시즌에도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제 5강 밖에 이제 하위권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지난 시즌 그 예상을 깨고 신구조화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냈는데, 삼성이 지난 시즌 끝나고 이제 최원태를 영입하면서 선발진을 보강을 했으나 삼성의 지난 시즌부터의 고질적인 문제는 결국 불펜이었는데, 그 불펜에 대한 보강이 지난 시즌 끝나고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이제 선발이 아무리 좋아도 한 경기 매번 6에서 7이닝 정도를 매번 던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삼성이 지금 불펜을 벌떼처럼 막 투입하면서 그렇게 상황 쓸 수 있는 그런 양과 질이 다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분명 시즌을 이끌어가는데 조금 힘든 점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타선에서는 아직 구자욱 선수가 지난 시즌도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굳건하고, 강민호만큼의 대체가 가능한 백업 투수의 역할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또 키플레이어를 뽑아보자면 투수 쪽에선 이번에 그 신인 투수 배창승 선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선발이든 불펜이든 150을 넘기는 선수가 흔히 리그에서도 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관건은 얼마나 프로 무대에 빠른 적응을 하냐 이겠지만, 배창승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삼성도 경쟁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투수 키플레이어는 배창승 선수를 뽑아봤고, 이제 타자는 김영웅 선수를 뽑았는데, 왜 김영웅 선수를 뽑았냐면 결국 강민호 선수도 앞서 말했던 체력적인 문제가 있고, 결국 삼성 타선의 키플레이어는 구자욱 선수인데, 구자욱 선수도 이제 지난 시즌 뭐 무릎 부상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 시리즈 때 보여줬던 것처럼 삼성 타선에 구자욱이 있냐 없냐는 엄청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 구자욱 선수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김영웅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난 시즌 많은 홈런을 때려내긴 했지만 또 그거에 많은 삼진율이 있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는 최대한 삼진율을 줄이고 이제 또 많은 또 홈런을 생산해내면서 팀의 보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타자는 김영웅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24 정규 시즌 1위를 했던 기아 타이거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압도적인 전력을 보여주면서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범호 감독 특유의 형님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1년차에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이번 시즌에 3년 재계약을 하면서 기아 타이거즈의 운영진 역시 이범호를 굉장히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대되는 부분은 작년에 압도적인 전력에 거의 누수가 없다라고 볼 정도로 유지가 잘 됐고, 작년 평균 자책점 1위를 차지한 외국인 선발 네일과 재계약을 체결한 동시에 키움에서 조상으로 영입함으로써 전력 누수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KBO 최고의 슈퍼스타였던 김도영 선수가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두가 기대됩니다. 정말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투타를 가리지 않고 탄탄한 뎁스를 보유하고 있고, 새로운 외국인 투수인 아담 올러 그리고 타자인 패트릭 위즈덤도 활약 역시 기대됩니다. 2016년 이후에 2년 연속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찾아보는 팀이 없을 정도로 항상 대권은 바뀌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기아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우려되는 사항은 작년 시즌에 팀 실책 순위가 1위입니다. 그리고 2위와 20개가 넘는 차이가 보여주는데, 사실 야구에서 실책 하나하나가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런 수비 시의 집중력이 좀 더 필요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제 키플레이어를 뽑아볼 텐데 김도영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즌을 작년에 보여줬고, 사람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부담도 커지만 한데, 김도영 선수의 인터뷰나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그 부담감을 즐기고 그런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기아의 슈퍼스타가 될지 궁금합니다. 타팀 팬이지만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 선수가 이제 저번 국가대표 경기에서 떴을 때 쿠바 상대로 멀티홈런 치는 거 보면서 김도영 체험판을 저희가 써봤잖아요. 진짜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40을 충분히 노리고 이제 빨리 KBO로 떠나서 MLB로 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10개의 구단 팀을 전부 다 분석을 해봤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또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곧 시작되는 개막 KBO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저희 야구학과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구학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